네, 안녕하세요. 초반맨TV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현재 가치 대비 얼마만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바뀔 주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서 작성한 거에 대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쭉 했었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최저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고 최고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이제 이 고정으로 했을 경우, 거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4분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예. 4분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작년이나 뭐 이렇게 최근 3년도 평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배당 투자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해외 주식 선물도 없었고 해외 주식도 없었고 해외 주식 선물도 없었고 뭐 국내 증시로만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가장 이벤트가 이제 배당이었기 때문에 배당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 기업들과 이런 이 투자금들이 연말에 모이는 때가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연말에 가장 많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걷어갔던 것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 총계는 약 5,176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3,918억입니다. 그리고 ROE가 8.15% 정도 되고요. EPS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로 해가지고 일시 정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뭐 해가지고 로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EPS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펀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BPS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PBR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거를 앞으로 적정 주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ROE가 8.5%, 8.15%, EPS 같은 경우는 4,388원. 그러면은 EPS ROE를 하니까 대략 이 적정 주가가 이렇게 총 연간으로 따졌을 경우에 적정 주가는 65,762원, 62원이 나옵니다. 35,62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는 29,400원이에요. 29,400원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9,800원이 됩니다. 최저가가 1년간 2019년도 1년간 저가와 고가를 보면요. 2,980원에서 약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들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연말의 최고가 39,700원을 찍습니다. 39,700원을 찍는데 이 값은 적정 주가 외에
앞으로의 벌어들일 그런 프리미엄을 붙여서 약 시세가 한 10% 정도 10을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고가가 39,7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거를 좀 봐야죠. 그래서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요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기별로 따지면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 내년 분기에 1,700억 정도를 벌고 당기순이익이 1,200억 정도 번다고 가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주가가 확실하게 못 오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1분기에 이 손실된 부분, 1분기에 손실됐던 이 손실 가정분이겠죠. 손실분 대비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거의 적정에 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타 금융 부채가 매도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금융 부채랑 신용공여금 뭐 여러 가지 이자 수익률, 그리고 예탁에 대한 이자 수익률, 그거를 해서 지금 계산을 해 보면은 평균치라고 해봅시다. 평균 동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120억을 벌었을 경우에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연간 평균을 3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한 2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한 40%, 30%까지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대비 마이너스 25%에서 35%를 차감한 부분이 순이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총계가 1년간 이 1분기씩 1,200억씩 꾸준히 번다고 했을 가정하에 연간 4,800억을 벌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5%를 적용한 3,600억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경우에 제가 이거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본총계가 있어요. 자본총계. 로이는 자본총계 자기 자본율을 이제 해가지고 값을 매기는 거거든요. 당기순이익 대 자기 자본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 주식 당기순이익 대비 발행 주식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이 자본 총계 자기 자본율을 이제 나누면은 요게 값이 나오고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했을 경우에 약 7점 ROE가 7.4% 정도 나오고요. EPS가 4,031원이 나옵니다. 4,031원이 나오고 적정 주가는 약 29,800원이 되겠네요. 영업이익 4,800억에서 당기순이익 3,600억 정도 됐을 때입니다. 됐을 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고, 여기서 좀 더 만약에 이
여기 뭐야 2019년 요거 2분기였나요? 2분기 요번에 2분기랑 3분기 이렇게 해서 평균 분기별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25% 마이너스 25%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온 겁니다. 한 30억 40억 정도 좀 적게 나왔는데요. 그 비율 차지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0억 해서 이제 680억 정도 연간 분기별 1700억씩 꾸준하게 벌었을 경우에 6800억 정도가 되고요. 당기순이익이 5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ROE 같은 경우는 이게 좀 ROE 적용 부분이 왜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벌었으면은 자기 자본 총계가 늘어나요. 왜냐면은 자본 총계는 당기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이 저거를 했기 때문에 자본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당기 순이익 부분이 이익 잉여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익 잉여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율이 높아지게 되죠.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지만은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부분은 영업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많아지면서 자기 자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천 했을 경우에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뭐냐면은 지금 현재 2분기 나온 실적의 자본 총계 상태로 계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점점 이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올라갈수록 자본 총계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른 이제 또 비율 대비 이 현재 이제 늘어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본 총계 대비로 계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예. 이 확실한 답이 아니라 경우예요. 예. 그래서 했을 경우 당기순이익이 연간 5,100억이 나오게 되면은 ROE가 10.5%가 되고 EPS가 5,711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59,965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뭐 이제 여러 가지나 근데 아마 평균 요 정도에서 놀 것 같아요. 평균이 한 연간으로 따졌을 때 좀 이번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한 6,800억 정도에서 당기순이익 총계가 한 5,100억 정도? 작년이 한 3,900억이었으니까 한 많게 나오면은 한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분기별 이제 영업이익이 가정으로 했을 경우 2,300억씩 꾸준하게 4분기 동안 나온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5%를 가정했을 경우에 약 1,700억 1,725억 이거를 4분기 동안 모으면은 약 당기순이익 총계가 6,900억 정도가 되고요. 6,900억이 6,900억이 지금 2분기 2020년 6월 2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4조 8,530억 정도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6,900억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해보면은 한 로이가 이 정도 나오고요. 로이 값이 이 정도가 나오고 당기순이익 대비 발행 주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EPS가 한 이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값을 나눈 값이 약 한 10만 10만 9,709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증감률은 아무래도 이 자본 총계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게 또 이 계산하는 방법이 또 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것 대비 앞으로의 이 수익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1조 정도씩 올린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했을 경우 단기순이익하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요번 연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번 연도가 얼마 안 남았고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1200억씩 했을 경우,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한 900억씩 매년 나온다 그러면은 한 적정 주가는 29,800원 정도, 29,800원, 한 3만원대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29,400원이라는 거는 아직 실적이 3분기, 2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측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분기별 매출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 같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가정해서 약 단기순이익이 1,275억이 나온다. 한 1,300억대, 1,300 단기순이익이 약 한 1,300억대를 계속 나와준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59,000원. 여기서 곱하기 한 10을 해주면은 10% 정도를 하면은 약 한 6만 3천원 정도, 64,000원, 3,000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주가를 꼭대기로 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서 곱하기 10% 정도를 해주면은 여기서 왜 곱하기 10을 해줬냐 하면은 이 2019년도에서 이제 적정 주가가 있었는데, 적정 주가에서 최고가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얘네들이 한 적정 주가에서 곱하기 10%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가 39,000원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적정 주가 대비 곱하기 10%를 하면은 원래는 31,000원 정도가 돼야지, 3만원이라고 했을게, 한 32,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고요.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 꾸준하게 단기순이 9억씩 나온다고 하면은, 900억씩 나온다 그러면은 32,000원, 33,000원까지는 맥시멈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값을 산출해 봤고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좀 해외 주식을 생겨서 삼성증권 이제 비대면 계좌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삼성을 원래 저는 증권 계좌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증권 계좌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삼성증권에 있는 계좌를 음 해외 주식을 한번 해 본다고 해외 주식이 막 보는데 막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막 500%막 2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해외 주식은 진짜 이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 500%가 넘어가는 거를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끝이 없구나.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어. 근데 매수를 해 가지고 좀 해 봤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매수를 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거 대비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테마다 뭐다 해서 매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서는 돈 딸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해외 주식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 테마주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제 뭐 테마주나 뭐 급등주기나 이제 뭐 작전주 같은 경우, 저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전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해고 뭐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뭐 요런 거 이슈로 많이 뭐 하기도 하고, 12 발행으로 인해서 이제 딱히 뉴스가 호재가 없더라도 이 12 발행이나 뭐 이제 이 신주 발행가 대비 얼마다 요런 걸로가 이제 악재가 되고 호재가 되는 부분이 거의 많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적자 기업 들어가 가지고 뭐 해서 뭐 차트 분석하고 뭐 거래량 분석하고 증권 창구 막 보고 뭐 그거 막 분석하고, 음? 어 그런 거 분석을 해도 적자 기업은 내가 산 가격에서 절대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 산 가격에 영영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석을 하고 이런 이제 좀 우량주 위주로 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이 기준가 기준가 대비 내가 이 적정가에서 샀는데 이런 시기적 뭐 외적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나 뭐 이런 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얘네들의 최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어디